네, 이번 시간에는 그 2강 이제 뒷부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과 연직 하방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연직 상방 운동과 이제 종단 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직 상방 운동도 이제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에 연직 상방 운동은 물체를 초기 속도 v0로 위로 던지는 경우를 우리가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공기 저항이 없으면 던져진 물체는 중력만을 받아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직 하방 운동과 연직 상방 운동의 차이는 물체를 위로 중력에 거슬러서 던지느냐 아니면 중력 방향으로 던지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연직 상방 운동은 중력의 방향과 물체가 던지는 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때 물체의 운동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게 되면 가속도의 방향은 중력 가속도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돼서 가속도 A를 마이너스 G라고 놓으면 됩니다. 이것이 물체 연직 상방 운동과 연직 하방 운동의 차이가 돼요. 그러면 연직 상방 운동의 물체 운동 방정식은 V는 V0 마이너스 GT, 그 다음에 Y는 V0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가속도 A 대신 마이너스 G를 넣기 때문에 마이너스 2GY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물체를 던져가지고 이 물체가 최고점에 이렇게 도달을 하는 시간을 T1이라고 하면 최고점에 도달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물체가 최고점에서는 정지해야 되니까 최고점에 도달할 때 물체의 속도는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식을 적용을 하면 0은 V0 마이너스 GT1이 되고 그때 물체가 최고점에 던져진 지점으로부터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 T1을 구하면 T1은 G분의 V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최고점 이때 높이를 계산해라. 그러면 이때 높이를 계산하는 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두 번째 식에다가 T1을 두 번째 y는 V0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에서 y가 h가 될 때 그때의 시간이 T1이니까 T1을 이렇게 대입을 해도 되고 지금 구한 T1을 또 다른 방법은 이 세 번째 식을 활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를 y를 h라고 하면 그때 최고점에서 물체의 속력이 0이 되니까 세 번째 걸 적용을 하면 마이너스 2GH는 0 마이너스 초기 속력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게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를 계산해주면 h는 2g분의 V0의 제곱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체가 그러면 다시 최고점에 도달해서 다시 이제 제자리로 떨어질 텐데 이건 제가 던지면 제자리로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떨어지는 운동인데 제가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펼쳐놓은 것 뿐입니다. 이게 포물선 운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자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림을 옆에다가 그냥 그려놓은 것 뿐이니까 그걸 오해하시지 말고 그럼 다시 내가 물체를 던져서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뚝 떨어져서 다시 받을 때의 속력을 V2라고 하면 그때의 속도를 내가 V2라고 하면 V2는 어떻게 되죠? 이건 어떻게 계산할까요? 물체가 그 세 번째 식을 적용을 해보면 그때 h가 0이 되는 거겠죠. 뭐. EG 0은 물체의 나중 속도를 V2라고 하면 V2의 제곱 빼기 초기 속도의 제곱 그래서 V0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V2하고 V0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같아야 되는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의 개념으로 보면 V2는 마이너스 V0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V0는 위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아랫방향으로 향하는 물체의 속도는 마이너스 크기는 V0하고 같기 때문에 V2는 마이너스 V0가 돼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그때 물체가 도달한 시간을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물체가 도달한 시간은 첫 번째 식을 계산을 해도 되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도 되는데 첫 번째 식에 적용하면 최종 속도가 마이너스 V로 처음 속도가 V로 그때 물체가 최종 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T2라고 하면 그때 T2는 G분의 이 식을 정리해주면 T2는 G분의 2V로 이 얘기가 뭐죠?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한 시간이 t1, 그 다음에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은 2 곱하기 t1이 된다는 걸 최고점에 도달한 시간에 딱 2배가 되는 시간 안에 물체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직 상방운동을 보면 물체를 V지로 던져서 최고점에 도달한 시간이 t1이고 그때의 시간이 g분의 V지로 그때의 높이가 2g분의 V지로의 제곱이 되고 이 물체가 이제 바닥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속도가 크기는 속력은 안 변했지만 속력의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속도가 변한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V0가 됐고 그때 제자리로 돌아온 시간 t2는 최고점의 높이의 2배가 된다는 게 연직 상방운동의 핵심이고 이거를 제가 V는 V0 마이너스 GT라고 하는 거를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t가 0일 때 V0였다가 그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마이너스 V0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는 시간에 대한 1차 함수고 요 놈은 제자리로 돌아올 때의 속도 시간이 2 곱하기 t1이 됐고 그 다음에 물체의 속도가 딱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죠? 최고점에 도달한 시간, 그 시간이 t1이 되는 겁니다. 그죠? t1이 되고 g분의 v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때 이 속도와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g, 중력과 속도의 크기고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 g가 되는 게 이 그래프의 핵심입니다. 그럼 내가 물체가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이동한 거리 h를 구하려면 h는 이 첫 번째 삼각형 물체가 0이 될 때까지의 그 아랫부분의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이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면적을 계산을 해주면 그 면적을 계산해주면 그게 t1 곱하기 v0 곱하기 2분의 1 그게 직각삼각형의 면적이죠. 그래서 얘는 2g분의 v0의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로 만약에 그래프로 문제가 주어지면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시간에 따른 물체의 변위를 계산해주면 y는 v0t 2분의 1 gt제곱 포물선의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t가 공통인수로 하나 묶어주면 y는 t 곱하기 v0 2분의 1 gt가 되니까 변위 y가 0이 되는 시간이 두 군데가 존재하죠. 언제 존재하나요? t가 0일 때 y가 0이고 또 t가 얼마일 때 g분의 2v0가 될 때 g분의 2v0가 언제죠? 제자리로 돌아올 때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포물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포물선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가 t가 0일 때 그리고 t가 g분의 2v0일 때 변위가 0이 되고 이 변위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죠?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시간 그때가 g분의 v0이고 그때의 높이가 얼마? 2g분의 v0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변위와 시간의 그래프를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중력과 속도 마이너스 g라고 했는데 변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의 매 순간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매 순간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그게 매 순간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변위와 시간 그래프에서 매 순간 접선의 기울기는 그러니까 물체의 속도가 되고 예를 들면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V는 V0 마이너스 G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t가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보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t가 0일 때 V0가 돼야 되고 그 다음 t가 t1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이 V가 0이 돼야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V고 얘는 V0 마이너스 GT다 해서 매 순간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그게 바로 물체의 속도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변이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요놈의 기울기를 계산해라. 그럼 바로 기울기가 v0 마이너스 g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y를 시간에서 미분한다고 얘기하는데, 미분을 하면 그게 v가 되고, 요놈을 미분을 해주면 v0 마이너스 gt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v0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을 시간에서 미분해 놓으면 v0 빼기 gt가 되는 거고, y를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그게 v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 이 예제는 한번 볼까요? 쉬운 예제인데, 그림과 같이 건물의 옥상에서 물체 A를 자유낙하시킴과 동시에 지면에서 물체 B를 20m/s의 속력으로 연지기로 던져 올렸더니 2초 후에 두 물체와 부딪혔다. 그럼 이 건물의 높이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는 가만히 놓고 하나는 20m/s의 속력으로 던졌을 때 두 물체가 2초 후에 충돌하면 이 건물의 높이가 어떻게 되겠는가? 두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바로 높이 h가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a가 이동한 거리, 그 다음에 b가 이동한 거리가 a의 변이, b의 변이가 높이 a, 건물의 높이하고 같아야 될 겁니다. a의 변이는 자유낙하하니까 2분의 1 gt 제곱이 될 테고, b의 변이는 얘가 연직 상방 운동을 하게 되니까 초기 속도를 가지고 v0t 더 빼기 2분의 1 gt 제곱이 될 겁니다. 두 개를 합치면 높이 h가 돼야 되니까 첫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은 그냥 중력의 역할을 안 해주네요. 그래서 이 식은 h는 v0t가 되고 b의 초기 속도는 20m/s, 그리고 2초 후에 만났으니까 20 곱하기 2이 돼서 건물의 높이가 40m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등가속도 운동, 연직 상방한 운동식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제 중력가속도를 제가 10이라고 둘게요. 어떤 물체가 높이 h가 10m 되는 옥상에서 5m/s의 초기 속도로 물체를 연지 위로 던졌어요. 그랬을 때 이제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운동을 한번 보면 얘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 어떻게 되나요?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여기를 던져진 지점을 제가 y가 0이다 이렇게 기준으로 잡을게요. 여기를 y가 0이라고 기준을 잡아주면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를 a라고 하고, 그때 최고점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0이 될 테니까 그때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ta는 g분의 v0, g분의 v0, v0가 5, 그 다음에 g가 10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초, 0.5초 만에 최고점에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물체가 다시 원위치, 물체가 던져진 지점으로 돌아올 때의 위치를 제가 B라고 하면, 그 B 지점에서 물체의 속력은 물체가 도달한 시간은 딱 2배, 1초가 될 테고, 그때 물체의 속력은 마이너스 V0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V0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얘가 이제 떨어지게 되죠. 바닥에 뚝 떨어진다. 바닥에 떨어질 때의 위치를 제가 C라고 하면, 그때 물체가 여기 도달할 때 물체의 속력, 이 C 지점에 도달할 때 물체의 속력은 이 등가속도 운동 10을 써주면 마이너스 2gy, 높이가 이제 y를 여기 기준을 제가 y를 0이라고 놓았으니까 아랫부분으로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음의 방향을 갖게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최종 속력을 VC, 그다음 초기에 물체가 던져진 지점의 속력을 VG로 요 식을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y는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중력가속도, 이 경우에 제가 10이라고 놨으니까 곱하기 10 곱하기 y는 내가 이쪽을 기준을 y = 0으로 잡았으니까 그 밑으로 마이너스 10m를 더 밑으로 간 거라서 마이너스 10은 이때 물체의 속력 Vs의 제곱과 초기 속력의 제곱 5의 m/s의 제곱을 해주면 물체의 속력은 15, 이걸 정리해주면 물체의 속력은 15. 근데 방향이 아랫방향으로 우리가 아랫방향을 향해야 되니까 방향까지 고려해주는 물체의 속도는 마이너스 15m/s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때
물체가 최종 속도가 vc, 초기 속도가 v0. 그때 물체가 도달한 시간을 계산하면 이 식을 갖다가 대입하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5는 5 빼기 10tc. 그래가지고 얘가 물체가 던져진 순간부터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을 해주면 그게 바로 2초가 됩니다. 2초. 그러니까 최고점에 도달할 때 0.5초, 제자리로 올 때 1초, 그 다음에 추가로 바닥에 떨어질 때의 시간이 1초가 더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2초 후에 이렇게 바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항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등가속도 운동식을 연직 상방 운동식을 가지고 잘 분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원에서 이제 종단 속도라고 하는 거는 공기 저항이 생겼을 때 물체가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물체의 속력이 좀 줄어드는데 그때의 속력을 개념이 이제 종단 속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이제 스카이다이버들이 하늘에서 이제 지금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있는 그림이네요. 이때 이 다이버들이 그냥 자유낙하하지 않는 이유는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공기의 저항은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물체의 속도 또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력을 스몰 f라고 두면 스몰 f가 속도에 비례하는 경우도 있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마이너스 그리고 K하고 뭐 C는 각각의 비례 상수를 나타내주고 우리 이제 마이너스 9호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저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로 마이너스 9호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속력의 저항의 속도의 일차항에 비례하는 운동은 보통 물체가 저속 운동을 하는 경우에 속도의 일차항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주로 받고 물체가 좀 고속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카이다이버 같은 경우에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보면 물체가 이제 스카이다이버를 기준으로 하면 처음에는 물체가 이 스카이다이버의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인 중력을 받아서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물체의 질량이 있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내려오면서 공기저항에 의해서 윗방향의 저항력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의 방향과 저항력의 방향이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죠. 그 반대의 의미를 마이너스의 부호를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럼 물체가 점점 사람이 내려오면서 중력과 저항력을 받게 되는데 이때 물체가 내려오면서 속력이 커지기 때문에 저항력이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 스카이다이버에 작용하는 힘은 F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중력과 저항력을 다 합친 것이 이 스카이다이버에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R자 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로 제가 F 넷이라고 듣고 이 R자 힘은 중력과 저항력의 합입니다. 중력의 방향을 제가 플러스를 잡으면 저항력의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까지 고려해주면 이 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mg-cv 제곱. 이때 이제 그러니까 낙하하는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낙하하는 스카이다이버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것이 R자 힘이 바로 ma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F equal ma라고 할 때의 F는 뭐냐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총힘, R자 힘, 합력이라는 표현도 쓰고 R자 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힘, 그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을 다 더한 것이 ma가 되고 그때의 가속도를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단 속도가 뭐냐? 지금 얘기하는 종단 속도는 뭐냐면 중력과 저항력이 딱 같아지는 지점에서의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합니다. 중력과 저항력의 크기가 딱 같아지는 순간에서는 힘이 어떻게 되는 거죠? R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R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가속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등속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의 중력과 저항력의 크기가 같아져서 R자 힘이 0이 돼가지고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돼서 등속 운동을 하는 순간에 물체의 속도를 우리가 종단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종단 속도는 뭐냐 하면 mg-cv의 제곱이 0이 될 때의 속도, 그때의 속도를 제가 특별히 아래 첨자를 t를 써가지고 t를 쓴 이유는 이제 영어로 종단 속도가 터미널 벨로시티라고 해서 그 이니셜 t라는 걸 써서 제가 vt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mg-cvt의 제곱은 0이 되는 그때 vt를 우리가 종단 속도라고 하고 종단 속도의 크기, 종단 속력은 스퀘어 루트 c분의 mg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종단 속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고 등속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하면서 물체가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V는 GT, 뭐 V0 마이너스 GT 이런 식 저항이 없을 때는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물체가 시간에 따라 점점점 속도가 증가하는데 공기 저항을 받으면 이제 이 저항력 때문에 물체의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증가하다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값으로 이렇게 수렴을 할 때 공기 저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게 속도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의 속도를 우리가 종단 속도다. 지금 스카이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항력이 이렇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경우 우리가 종단 속도를 구해줬지만 속도의 1차항에 비례하는 경우에도 종단 속도가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직 상방 운동과 종단 속도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